네, 관악갑 지역이죠. 관악갑 지역은 정말 이제 변수가 가장 많았고 뭐 이변이라는 말이 있었던 지역이었었고요. 그래서 네. 박민규 후보자님 예비 후보자죠. 그래 관악갑 더불어민주당의 박민규 예비 후보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입니다. 네, 후보자님 그 첫 인사니까 좀 긴장도 풀 겸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 말씀 좀 한마 있으시면 네, 예, 준비되셨으면 혹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처음 관악 FM을 통해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되어 이번 2024년 총선의 후보자인 민주당의 박민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님 그 제가 대본에 없는 채 이제 그래도 여쭤보는 거긴 한데 네, 그 전에 보내드리긴 했었죠. 뭐냐면 어 사실 삼선의 유기용 후보자와 이 경쟁에 있어서 된다라는 게 사실 이변이 맞을 텐데 그래도 이제 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 있었길래 네. 박민규 후보자가 이렇게 선택되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큰 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새로운 세대 교체를 원하는 큰 바닥 민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관악구가 주변 동작이나 또는 구로 금천에 비해서도 발전이 더디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좀 불만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민주당의 국회의원 총선 후보를 열망하는 마음이 모여져서 이번에 3선이고 20년 동안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던 다선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 사실 이제 정말 당연히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제 경쟁에 나서셨겠지만 솔직히 네. 딱 되고 나서 리더로서 많은 지역구에 있는 오랜 기간 동안 20여 년 동안 구축되어진 이제 시의원, 구의원 및 당원들의 그런 단결된 부분에 있어서 리더로 또 인정받고 또 이 짧은 시간 내에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솔직히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저희 관악갑 지역위원회는 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지역위원회입니다. 네네, 유기용 국회의원께서 20년 동안 조직을 잘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지역위원장이 변경됨으로 인한 승계 작업에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번에 시구원들도 비록 경선에서 저와 함께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선 결과가 매우 선명하게 네. 새로운 후보를 원하는 당심과 관악구민의 민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의 지침에 따라 저와 함께 지역위원회 원팀이 잘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가 발대식이 지난 토요일 날 성대히 치러졌다는 걸로 반증되지 않았나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3월 네. 16일 날 토요일 날 원팀. 사실 그 전에 음. 저도 이 구의원 시의원분들 뭐 포함해서 5분 그다음에 또 지역 정치 하시는 분들 한 3분에서 8분한테 여쭤봤는데 야, 네. 이게 진통을 잊겠구나. 가긴 가겠지만 당황스럽잖아요. 상황들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3월 네. 16일 성대하게 열렸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원팀으로 가기 위한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들이 느껴지셨나요? 예, 제가 개소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도리어 저를 지지했던 일반 주민들, 당원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었다면 지난 토요일에 저희 선대위 발대식은 원래 유경호님과 함께 하셨던 공조직 분들이 더 대다수 참가하셨던 행사로서 네네. 화학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지역위원회가 총선 준비 체제를 마쳤다라고 보고 지을 정도로 성대히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역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네. 언젠가는 어차피 박민규 예비 후보자께서 뭔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설명하고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보는 네. 겁니다. 원팀 하는 데 있어서 유기영 의원의 응원 지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제 네. 그 뭐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전언을 들었고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이 유기영 의원과의 어떤 응원과 지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받아들였고 또 이렇게 설득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유경호 님과 직접 소통은 하지 못했는데요. 네네. 다만 저희가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난 뒤에 네. 시구원들에게 유경 의원께서
당의 지침을 따르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음. 들었어요. 당의 지침이란 거는 새로운 지역위원장이자 후보로 선출된 박민기 후보를 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전념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유교원님과의 소통을 계속 시도하면서 의원님의 지지와 어떤 응원을 받도록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네. 그 후보자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뻔한 질문이어서 어차피 뻔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안 할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갑 지역은 어쨌든 구청장도 배출하고 구의원 시의원들 이 네. 단호한, 아주 아까 뭐 평가하실 때 우수한 지역위원회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구인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준희 구청장의 뭐 선거 개입은 당연히 없었고, 뭐 그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았던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구의원 8년씩 했었던 당사자고 관악 갑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박준희 구청장의 분명히 뭐 대화나 덕담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음. 박준희 구청장님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또 선거 중립을 지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네.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정필 전 구청장도 이제 주장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안 다뤘지만 어차피 이걸 나중에 저희가 관악뉴스, 관악신문, 관악저널하고 이제 공동 토론 방송이나 대담 방송 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여쭤볼 것 같긴 한데, 유정필 전 구청장도 보면 뭐 중도 확장, 뭐 호남, 충청권 표 이끌어낼 그 힘을 가지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또 실제로 그러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이 민심들을 끌어내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유종필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민주당과 역사를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네네. 재선 구청장까지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량이 충분하시죠. 유종필 후보의 경쟁력은 저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선거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 2년 뒤에 중간 평가의 성적 총선으로서 과연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더 어려운 경제를 살릴지에 대한 표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해 들은 민심은 정체된 관악구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좀 불어넣을 정치인이 누군지, 국회의원이 누군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종필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대 교체를 통해서 유능한 정치로 관악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네. 또 행정학 박사로서 재정학 전문가거든요. 이미 시청, 도청, 구청에서 실무 경험도 해보고 또 정당,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다 행정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개선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될지 다 경험하고 계획이 세워진 후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경제 전문가인 저 박민규 후보에게 좀 더 많은 관악구민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본에 없었던 거긴 하지만 오늘 사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오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악프라자 앞에서 있었던 거였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정작 저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오늘 김부겸 전 총리님이시죠? 네. 선대위원장님이 관악에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중부시장과 인원시장을 돌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김부겸 총리는 매우 소탈하시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낮 시간대에 행인들과 상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수행원들은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네. 저의 손을 잡고 한 분 한 분께 상인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유세가 인사가 끝난 뒤에 인제 저와 함께 당부한 말씀이 기본적으로 물가도 높아지고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과 상인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음.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지만
원내 일당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항시 상인들과 시민들의 쓴소리를 달게 들어야 된다. 그러한 책임지는 자세로 선거를 임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네. 그 후보자님 이 10일 남았어요. 3월 28일까지 딱 10일 남았는데 사실 이거 건강 관리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네. 어떠세요? 직접 뛰어보시니까 엄청 아, 뭐 저는 솔직히 저한테 이런 거 하라면 전 못하겠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본선 못지않게 치열하기 때문에 네. 이미 제가 경선도 2번째 참가했었고요. 매우 단련된 상태고요. 또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아주 서울에서 최고의 우수한 지역위원회인 관악갑 지역위원회 핵심 당원들과 우수한 시구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듦 없이 하루하루 관악구민을 만나는 그 네. 시간이 매우 의미 있고 매우 힘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는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주민분들한테 저희 이제 관악기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저도 이제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라서 선거 이제 앞으로 어떤 각오로 하겠다라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에 대한 관악 구민들의 불만과 실망이 큽니다. 새로운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정치가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관악구에서의 정치인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두 어깨에 지고 관악구민들께 찾아뵙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관악구가 정말 그 주변 지역보다 훨씬 더 발전된 지역으로 거듭나고 또한 관악구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민규 예비 후보자님하고 처음 저희들도 대화를 나눴고요. 선거가 페스티벌 진짜 축제처럼 될 수 있도록 네.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